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따기 피처의 구동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3D 공간의 스케치를 작성할 수 있다. 학습한 명령을 종합적으로 응용하여 요구되는 형상을 작성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에서 다룰 내용으로는 못따기 피처에 대해 학습을 할 것이며 앞에서 배운 피처들을 응용하여 종합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못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따기 피처 같은 경우는 못깎기랑 기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단지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건 못깎기는 이제 모서리를 둥글게 깎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못따기는 대각으로 따냈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물론 이제 형상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세부적인 옵션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일단 못따기 피처를 실행하기 위해선 못따기 피처를 적용할 수 있는 입체 형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작성 패널에 있는 스케치 작성 클릭하고요. 자, XY 평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성 패널에 있는 2점 직사각형을 클릭해서 실행하고요. 원점에 한쪽 꼭지점을 놓고 쭉 드래그해서 좌우 폭은 100. 그 다음에 탭 눌러서 높이를 전환한 다음에 높이는 50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한쪽 구석에 못따기가 아니라 못깎기를 적용하겠습니다. 못깎기. 자, 수정 패널에 있는 못깎기를 클릭하고요. 한쪽 꼭지점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15. 자, 값을 15로 변경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프로파일 작성이 완료됐으니까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눌러줄게요. 자, 이걸 돌출해 줘야겠죠. 자, 돌출 피처 실행하고, 자, 높이는 50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자, 형상이 작성됐고요. 자, 그 다음에 홈 버튼 눌러서 화면의 정중앙에, 화면에 꽉 차게 표시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못따기 피처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못따기 피처 같은 경우는 수정 패널을 확장을 하시면 요 밑에 못따기가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빠져나와 있지는 않고요. 네, 못따기 피처 같은 경우는 단축키도 할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자, 못따기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요. 창의 구성 자체는 못깎기 때랑 좀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값으로 한 번에 다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이 플러스 버튼이 있는 창이 하나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유형이 있는데 유형은 지금 동일한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서리를 하나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면 선택도 가능하고요. 자, 일단 모서리. 자, 요 위에 있는 수평선을 선택했고요. 자, 값을 10으로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값을 10으로 입력을 했을 때, 자, 정면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모서리를 좀 확장해서, 자, 모서리 쪽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스케치에 나온 못따기 명령에서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자, 동일한 거리로 돼 있을 때, 값을 10을 입력을 하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 사이 거리가 1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동일한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이 사이 거리가 10이 됩니다. 동일한 거리죠. 이걸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면 여기 각도가 45도다. 그래서 10 곱하기 45도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점이 되는 거죠. 자, 동일한 거리로 했기 때문에 자, 여기 칸은 입력이 가능하지만 뒤에 칸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같은 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입력은 불가능하고 확인만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유형을 확장을 해보시면 동일한 거리가 아니라 두 개의 거리를 별도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선택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두 칸에 모두 입력이 가능한 상태로 변경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칸을 자, 5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상황에서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첫 번째 입력된 10이 반영이 된 거고요.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가 반영이 된 겁니다. 만약에 나는 요 위쪽이 5여야 되고 요 아래쪽이 10이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밑에 보면 반전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동일한 거리일 때는 반전이라는 항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반전이 똑같으니까. 자, 요 반전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쪽이 10이고 위쪽이 5mm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서리를 선택했을 때 방향을 지정을 하려면 이 반전을 통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 거는 거리 및 각도죠. 자, 거리 및 각도를 하게 되면, 자, 지금 위쪽에 칸을 보면 여긴 10mm, 그 다음에 여기는 26.6이라고 돼 있는데 저거 어떻게 반영된 거냐? 자, 거리 값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입니다. 그리고 자, 이 선으로부터 요 대각선까지의 이 사이 각도가 20.6입니다. 이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거리가 짧아진 쪽에 있는 면으로부터 우리가 모서리를 따주는 선, 요 사이 각도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각도를 제가 30도다 변경을 하면 좀 더 많이 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요 10mm 짧아지는 구간의 위치를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반전을 통해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홈 버튼 눌러서 등각을 돌릴게요. 자,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하나 더 추가해 보죠. 자, 요거는 이제 여기 선택하는데 마찬가지 접선 체인 체크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선을 갖다 댔을 때 여기 접하는 부분의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클릭 해주고요. 자, 여기다가는 자, 거리 및 각도가 아니라 동일한 거리로 5mm 입력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화면을 좀 돌려보시면 이제 이렇게 작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목깎이 같은 경우는 전체 구간에서 중간중간 목깎이 값을 다르게 해서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목깎이를 줄 수 있었는데 못따기 같은 경우는 그런 옵션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라인에서 부분 다른 값을 지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못따기를 적용하고 싶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접선 체인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건 구석 유형이죠. 자, 구석 유형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 위에서 작성된 것들은 전부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 항목 삭제할 때는 목깎이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X 버튼 누르시면 추가한 항목 삭제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삭제할 수 있죠. 자, 마지막은 구석 유형입니다. 이거는 목깎이 때도 있었죠. 여기 못따기 같은 경우는 유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목깎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이었죠. 자, 일단은 모서리 3개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3개 선택할 거고요. 자, 유형은 거리 및 각도가 아니라 동일한 거리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리 값은 10을 입력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형태가 기본적인 못따기의 형태입니다. 자, 이쪽 면을 지정한 값만큼 못따기를 해주고 이쪽 면을 지정한 면만큼 못따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 면도 지정한 만큼 못따기 해주고 그 다음에 요 3개의 면만 못따기를 하면 요 면이 이렇게 생기진 않습니다. 여기 3개의 면만 쳤다고 한다면 구성 유형이 기본적으로는 마이터입니다. 세 면만 모서리를 따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못따기의 의미가 약간 퇴색됩니다. 기본적으로 못따기 같은 경우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간편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둥글게 깎는 거는 작업 자체가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못따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요 세 개의 못따기가 만나는 지점에 여전히 뾰족한 모서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못따기를 해주고 요 면을 한번 눌러줍니다. 눌러서 추가적으로 깎아준 게 요 못따기의 형태예요. 못따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혼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혼합을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뾰족한 부분을 눌러서 따주는데 그걸 좀 더 깊게 따가지고 이쪽이 정육각형 형태가 나오도록 깊게 눌러서 해가지고 요쪽 끝에 발생하는 이거는 목깎이의 세트팩하고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내부에 있는 뾰족한 부분도 없애서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형태를 갖추고 싶다라고 할 때 추가적으로 작업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되는 게 못따기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안쪽으로 더 깊게 혼합까지 가려고 하면 더 깊게 갈아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특수한 목적이나 형태적인 부분, 미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추가될 수는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다.
자, 여기까지가 못따기 기능의 전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못깎기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학습을 했고, 그 이후로 못따기를 하는 거니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유사하다 보니까 뭐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못깎기랑 큰 차이점은 못깎기는 뭐 다양한 유형이 있어서 규칙 못깎기라든가 아니면 전체 등급 못깎기라든가 그런 조건들이 추가적으로 존재를 했는데 못따기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못깎기, 못따기 배운 거 활용해서 다음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이제 의자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프 형태로 쭉 파이프를 휘어가지고 엮어놓은 프레임에 앉을 수 있는 이제 시트하고 그 다음에 등받이가 이제 나무 판자 형태로 해서 이제 위쪽에 대져 있는 형태, 그런 형태의 의자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특정 피처에 대한 이제 예제가 아니라 앞에서 배운 것까지 합해서 종합적인 예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원형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는 뒤에 프레임 을 구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스입 또는 파이프. 근데 원형이니까 파이프를 쓰는 게 더 편하겠죠. 파이프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등받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돌출을 통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등받이하고 시트 같은 경우는 어느 면에 있는 형태를 그려줄 거냐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측에 있는 형태를 그려서 해주는 게 편합니다. 물론 이제 상부에 있는 등받이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정면에서 보이는 형태를 그려서 해줄 수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제 250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지면 직각인 면에서 이제 스케치를 해가지고 돌출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 경사가 가진 면이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 면을 새로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면 생성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정 자체가 좀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등받이 같은 경우는 면을 잡기는 좋은데 면을 생성하기는 좀 편한데 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따로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작업이 두 번 나눠져서 해야 되니까 한 번에 처리하려면 기본적으로 우측에 있는 형상들, 사각 형태와 이제 여기 우측에 있는 휘어 있는 형태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를 그려서 돌출을 해주는 게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돌출 방향에서 처리가 안 되는 이런 못깎기 같은 경우는 돌출 명령으로 처리가 안 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배운 못깎기 피처를 통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퓨전 360으로 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의자의 프레임부터 먼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레임 같은 경우는 파이프 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스윕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윕은 단면을 생성을 해야 되고, 굳이 스윕 프로파일의 단면이 원형, 정삼각형, 정사각형일 때는 스윕을 선택하는 것보단 파이프를 선택하는 게 단순히 경로만 작성을 하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그 경로를 작성하는 건데, 이 경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2D 스케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자 프레임에 관련된 그 경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3차원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3차원 공간에 2D의 선을 그려줘야 돼요. 자, 2D의 선을 그려주는 방법은 스케치 피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작성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단 3차원 공간에 어떻게 2D 스케치를 작성을 하느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작성에 있는 스케치 작성을 선택을 하고요. 자, 3차원 공간상의 2D 스케치를 할 때는 면을 어디를 선택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면, 아무 면이나 선택하면 되고요. 저는 YZ 평면을 선택할 겁니다. 자, YZ 평면 선택한 다음에 이 상황에서 이제 3차원 공간상의 스케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스케치 팔레트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항목에 3D 스케치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여기에 클릭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차원 공간에 스케치를 할 거니까 뷰큐브에 있는 홈 버튼을 눌러서 등각으로 돌리고 등각에서 입체적으로 보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그려야 되니까 작성에 있는 선 명령을 실행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점에다가 정면도에서 봤을 때 의자의 정중앙을 딱 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자,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2D 스케치 할 때는 지금 요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우측면에 해당하는 저면에만 스케치가 가능하지만, 지금 이렇게 움직이다 보시면 딱 이렇게 파란색으로, 즉 같은 축과 딱
일치하는 방향이 정해졌을 때 이렇게 추론선이 나오게 되는데 평면에 존재하지 않는 축 방향으로도 선을 작성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 길이는 정면에서 절반이라 그랬으니까 250을 입력을 할게요. 자, 256하고 엔터 치면 명령이 종료되니까 여기서 클릭으로 마무리를 찍고요. 계속 이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빨간색 축과 동일하게 수평하게 이렇게 딱 걸렸을 때, 자, 이쪽 길이가 600입니다. 자, 그리고 클릭. 자,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특정 각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축선에 걸려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평면에 그려지는지 모르겠다. 자, 그때는 항상 따라다니고 있는 요 기지모를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평면이 3개가 존재하는데 파랗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평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선을 임의의 각도로 그리게 되면 저 파란 평면상의 2D 형태로 그려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릴 평면이 지금 우측면에 해당하는 이면이 아니라 정면이다라고 한다면 정면에 있는 면을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 주시고 나고서 선을 작성하시면 저 면으로 기울어져 있는 선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우측면에 해당하는 면의 방향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는 선이니까 우측면에 해당하는 원래 선택되어 있던 이면을 다시 선택을 하고요. 자, 각도 같은 경우는 탭키 눌러서 전환해 준 다음에 80을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선이 80으로 고정되긴 하는데, 자, 선의 길이 같은 경우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있는 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선 사이에 떨어져 있는 높이가 나와 있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선에 대각 길이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입력해야 되는 건 대각 길이기 때문에 길이 입력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 이럴 때는 그냥 대략적으로 마우스로 쭉 원하는 높이까지 빼주신 다음에 그냥 대충 클릭하고 나중에 치수를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시 빨간색 쪽으로 수평하게 이렇게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등받이 쪽으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때는 각도는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원하는 건 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각도인데 도면에 나와 있는 각도는 반대쪽 각도가 나와 있죠. 이땐 계산하시면 됩니다. 180도에서 80도를 빼면 100도죠. 탭키 누르시고 100.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하는 높이까지 들어주시고 자, 마우스로 클릭.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오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는 폭은 이제 전체 폭 500을 입력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500 상태에서 클릭해 주겠습니다. 딱 걸렸을 때 클릭.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때도 보시면, 자, 자동 구속 조건, 조건을 보시면, 지금 미선하고 평행하게 내려오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평행 조건이 나왔을 때 원하는 길이만큼 빼주시고, 클릭. 자, 그 다음에 대각으로 이렇게 빼줘야겠죠. 자, 앞쪽으로 적당히 와서, 자, 여기도 길이를 모르니까 클릭. 자, 그 다음에 대각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평행 조건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이쪽 선에 평행이 없습니다. 이쪽 선에 평행이 없으면 다른 선. 지금 보면 이쪽에 있는데, 만약에, 나 이 선하고 평행한 조건으로 내려오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마우스를 여기다가 한번 갖다 대시고, 클릭하지는 마시고, 갖다만 대시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오시면, 자, 저 선하고 평행한 조건으로 맞춰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길이를 내려와서 클릭해 주시고, 뒤로 빠지고요. 자, 뒤로 빠지는 길이는 600이죠. 그래서 6인 600 입력하겠습니다. 600 입력하고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점을 다시 이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선이 수평하게 이렇게 와야 되는데 꺾여 있다. 지금 선들의 길이를 대략적으로 뺐기 때문에 당연히 저기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형태를 다듬어 가면 이제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치수로 한번 조정을 해보죠. 스케치 치수 해서, 자, 바닥에 있는 선에서부터 요 위에 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500입니다. 자,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도 각도가 필요하네요. 80. 자, 저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선을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 해가지고, 자, 여기 점 찍고, 여기 점 찍고, 자, 이 선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 선은 우리가 형상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니까 선택을 하시고, 선 종류에서 구성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스케치 치수, 그 다음에 각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0도다. 입력을 하면 이제 위의 길이도 정확하게 맞춰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의를 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 하단부는 검은색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안 바뀌고 있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건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건 3D 스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선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고정되지 않았냐 확인하기 위해서 수정 확장하시고요. 이동 복사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점, 선이 아니라 끝점,
점을, 이게 선택이 좀 잘 안 되죠. 3D 상황에서 스케치를 할 때는 점 선택이 잘 안 됩니다. 마우스 컨트롤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점만 이렇게 나왔는데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쪽 화살표를 잡아 당겨 보시면 이쪽으로 위치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 부분을 솔직히 잡아줘야 돼요. 자, 취소하겠습니다. 잡아줘야 됩니다. 저 부분은 일반적인 구석 조건으로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퓨전 360에 나와 있는 구석 조건은 2D 스케치에 맞춰져 있는 구석 조건입니다. 3D 공간상에서 스케치에서 잡아줄 수 있는 구석 조건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별도로 이제 선을 그려가지고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정확하게 맞춰 주시려면 선 해가지고 자, 밑에 있는 선에서 수직하게 잡아 끌어올립니다. 선의 길이는 뭐 대충 길게 뽑아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얘는 형상적으로 필요한 선이 아니니까 구성선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일치 조건 해서 자, 이 끝점과 이 선이 일치합니다. 잡아주면 좌우 위치를 옮길 수 없게 딱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목깎이로 자, 요 선과 요 선 사이에 반지름 50으로 둥글게 처리됩니다. 이렇게 목깎이도 줄 수 있습니다. 엔터. 주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 선이 또 파랗게 바뀌죠. 일반적으로 목깎이가 들어가게 되면 좀 처리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D 스케치상에서 완전 구석 상태를 만드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3D 스케치를 통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3D 스케치가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3D 스케치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선들을 만들어줄 수 있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3D 스케치는 이렇게 작성할 수 있구나까지 알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로는 다른 방법으로 생성을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로를 생성할 때 그거를 꼭 선으로 그려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경로는 어떤 형상이 가지고 있는 모서리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걸 응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경로를 가진 모서리선을 가진 3차원 입체 형상을 모델링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하고요. 이건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갈 거고요. 기존에 작성했던 스케치는 선택해서 델리트 눌러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입체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경로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건 내가 원하는 경로를 쭉 이어서 한 선으로 이어서 가진 형상을 만들어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택한 방법은 일단 우측에 있는 형태를 먼저 그리는 게 우선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작성에 스케치 작성을 눌러서 자, 우측면에 해당하는 면을 선택을 할게요. 자, 우측면에 선택하는 YZ 평면을 선택하면 이상하게도 화면이 지금 원점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케치에서 어떤 면을 선택하면 그 면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돌아가는데 돌아가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전에 우리가 3D 스케치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스케치 팔레트에 보시면 3D 스케치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저기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버리면 다음번에 스케치를 진입했을 때도 자동적으로 3D 스케치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돌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3D 스케치가 끝난 이후에는 반드시 체크 버튼을 해제하고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눌러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불필요한 스케치가 생겼으니까 다시 선택하고 델리트로 다시 지워줄 거고요. 다시 작성에 스케치 작성을 눌러서 다시 한번 우측면에 해당하는 YZ 평면을 클릭하면 화면이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3D 스케치가 끝났으면 3D 스케치의 체크 표시를 해제시켜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측에서 보이는 형태를 그리도록 할게요. 자, 선에서 일단 대략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수평선. 자, 여기 길이는 600이죠. 600. 자, 그래서 클릭하고 대각으로 대충 올라오고 이제 수평하게 오고 그 다음에 오겠습니다. 나머지는 스케치 치수 통해서 자, 이 선과 이 선이 이루고 있는 사이 각도가 80도고요.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이 이루는 사이 각도가 80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높이가 500이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위쪽으로도 선이 있어야겠죠. 선. 자, 이렇게 올라오고요. 자, 각도는 80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우스로 클릭. 자, ESC 명령 종료하고요. 자, 각도 치수는 조금 옮겨주겠습니다. 자, 옮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케치 치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끝점까지 높이가 또 마찬가지 500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되고, 이거는 완전 정의가 안 될 겁니다. 왜냐면, 각도를 입력하기 위해서요. 80를 입력하기 나와 있는 요 구성선이 한쪽 끝점이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 구속이 안 되는데, 이거 고정시키고 싶으시면 강제적으로 어딘가에다가 구속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스케치 확장해 보시면, 여기 자물쇠 표시가 되고요. 완전 구속이 되죠. 자, 일단 우측에서 우리가 봤을 때 보이는 형태는 이렇습니다. 이래요. 이런데 자, 이걸 가지고 스케치 마무리를 누르고 빠져나가서 한번 돌출을 해볼게요. 자, 돌출을 해보면 하부에 있는 형태는 완전히 막혀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돌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하부에 있는 형태를 가지고 모서리선을 구성할 수 있지만 상부의 형태는 선이기 때문에 프로파일로 우리가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즉 상부에 있는 저 선을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상부에도 막혀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하고 다시 스케치 편집으로 돌아갈게요. 자, 스케치 편집. 자, 스케치 3번 더블 클릭해서 스케치 편집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상부에 막혀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려면 여기서 임의로 막힌 공간을 추가적으로 생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선의 위치가 어딘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것만 아니라면 앞쪽에서는 이제 어떤 공간이 있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하니까 정확한 공간을 지정하겠다 그러면 중간점에서 이 끝점이 이 선의 중간에 오게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작성에 돌출 피처 해가지고 이제는 두 개의 면을 모두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자, 일단은 대략적으로 뽑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략적으로 뽑는 건 이 형태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걸 확인하려면 확인. 자, 우리가 이제 모서리선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랬는데 보시면 자, 이 모서리 잡아줄 수 있고요. 이 모서리 잡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서리 잡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서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쪽 끝까지 와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요 사이에 모서리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에 모서리선이 생길 수 있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위쪽이 이렇게 꽉 차게 되면은 여기에 모서리선이 발생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부의 공간을 비워줘가지고 이쪽에 모서리선이 발생할 수 있게 이쪽을 틔워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모서리에 이제 필렛, 목깎이를 적용을 할 건데 목깎이를 적용을 할 때 목깎이, 자, 반지름은 다 50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목깎이 적용할 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 목깎이 적용할 거다. 이런 거 가능하고, 여기는 여기 면이, 선이 아직 생기지 않을 때 목깎이를 못 주는데, 문제가 되는 건, 여기가 아니라, 요 뒤쪽에 있는 목깎이고, 상부 의자 등받이 쪽은 요쪽 목깎이입니다. 우리가 파이프를 휜다고 하면, 요 평면에, 우리가 원하는 목깎이 반지름을 가진, 호가 그려져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용을 하면 엉뚱한 호가 그려집니다. 50. 자, 이렇게 되면 엉뚱한 호, 기울어져 있는 형태, 즉 타원 형태의 호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목깎이가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원하는 형태로 발생되려면 요 뒤쪽 목깎이가 발생을 하려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라 수직 형태의 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상부는 요 등받이 기울어진 요 각도에 수직인 상태로 모서리선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까지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형상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취소. 자, 그리고 마지막에 돌출해줬던 것도 델리트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가시성은 다시 키워주고요. 자, 스케치 더블 클릭해서 편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간을 비워줘야 되니까 자, 어떻게 해줄 거냐? 얘는 구성으로 변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선을 이용을 해서 자, 요 점에서부터 밑으로 얼마를 내려오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500이니까 절반 내려오죠. 250. 자, 내려오고요. 클릭. 그 다음에 요렇게 오는데 자, 요 점에 수직이니까 요 점에 마우스 한번 갖다 대시고 수직하게 이렇게 떠 올라와 가지고 클릭. 그 다음에 요 점을 땅 찍어줘서 요렇게.
그럼 여기는 수직하게 되니까 요 밑면에 수직한 형태로 모서리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 목깎이를 주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목깎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문제가 됐던 건 상부였죠. 상부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선과 직각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이 구속 조건을 델리트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각 구속 조건을 선택해서 자, 이 선과 이 선은 직각입니다. 자, 이 상태로 해주면 여기에 직각인, 요 뒷면에 직각인 모서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각도의 목깎이를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누르고 빠져나가도록 할게요. 자, 홈 버튼 눌러서 등각으로 보고요. 자, 이제 이 형태를 가지고 돌출을 해주면 됩니다. 자, 돌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로 두 개의 면을 모두 선택을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두께값, 전체 폭이 500이니까 500을 주면 되는데, 이 500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3D 스케치 할 때 말씀드렸지만, 원점을 정중앙에 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칭으로, 양쪽으로 500mm를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한쪽 방향이 아니라 대칭으로 갈 거고요. 측정 값이 지금 절반 길이로 되어 있는데 절반 길이면 거리 값에다 250을 그 다음에 전체 길이 선택을 했다면 500mm를 입력하면 되겠죠. 500. 자,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이 스케치는 가시성 버튼을 클릭해서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모서리들을 전부 선택할 수 있는 형상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이 모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서리가 쭉 이어서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모서리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반대쪽으로 이어지는 선은 똑같이 있고, 나머지는 마찬가지겠죠. 자, 우린 여기에다가 둥글기, 목깎이만 주면 됩니다. 자, 목깎이 해주고요. 자, 목깎이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여기, 여기, 자, 반대쪽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이쪽과 이쪽. 자, 이렇게 전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값은 50으로 입력을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경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 경로를 활용해서 파이프로 우리가 원하는 의자의 프레임을 작성하시면 돼요. 자, 작성 확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입니다. 파이프를 선택하시고, 자, 경로를 선택할 때는 마우스로 경로선에 해당하는데 갖다 대시면 이렇게 전체선이 다 하이라이트 되는데 마찬가지 체인 선택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 선만 선택된다 그러면 체인 선택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클릭했는데 아래쪽만 선택이 됐다라고 하는데 자, 위쪽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자, 위쪽에 있는 선까지 마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해야 되는 건 여기 값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 파이프의 굵기는 도면에 30, 지름이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빨간색으로 표현된다는 건 파이프 형상의 4분의 1 정도가 우리가 기존에 모델링한 형태하고 겹쳐 있습니다.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잘라내겠다라는 건데 우리는 저 파이프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라내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뭘 해줘야 되느냐? 접합으로 해주느냐? 아니에요. 접합으로 해주게 되면 우리가 경로를 위해서 만들어준 이 모델링 형상과 겹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쳐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작성되는 파이프는 새로운 형태의 본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은 잘라내기가 아니고 접합도 아닌 새로운 본체로 선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형상들이 없어지면 되는 거죠. 자, 저 형상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검색기의 본체 쪽을 확장을 해보시면, 본체 2가 우리가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형상이고요. 본체 3이 우리가 나중에 작성해준 파이프의 형태입니다. 자, 우리는 본체 2가 필요 없으니까, 본체 2를 선택해서 델리트를 눌러주시면, 자, 이 피처는 시간 표시 막대, 타임라인을 말하는 거죠. 시간 표시 막대에 다른 피처가 참조하고 있습니다. 즉, 요 작업해줬던 돌출 피처 자체가 삭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용했던 경로를 잃게 돼요. 잃게 되면 뒤에 작업에 전부 다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는 가시성을 꺼가지고 안 보이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형체 자체를 없애고 싶다라고 한다면 본체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을 때 삭제가 아까 델리트 키 눌렀을 때고요.
제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거를 해주시면 실질적으로 본체는 우리가 원하는 본체 하나만 남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제거해줬다라는 내역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형체를 삭제해 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참고를 해서 사용한 형체는 반드시 델리트 삭제로 지우시면 안 되고 제거라는 명령을 통해서 지워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의자 프레임은 다 만들어졌고 나머지는 이제 등받이와 시트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등받이와 이제 시트 같은 경우는 제가 우측에 있는 형태를 그려서 돌출을 해주는 게 좀 더 수월하다라고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측에 해당하는 면을 선택해서 스케치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 작성 클릭하고요. 자, 우측에 해당하는 면 자, YZ 평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시트부터 먼저 할까요? 자, 시트 쪽을 좀 확대를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 파이프의 이제 상부에 있는 요 모서리 선을 가지고 간격을 띄워주면 됩니다. 두께가 30이니까 간격 띄우기 위해서 요 상부에 있는 선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선택이 안 됩니다. 자, 이럴 때는 투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취소 눌러주고요. 작성해서 자, 투영 포함 형상 투영을 해주는데 이때 선택 필터가 지금 보시면 지정된 도면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위에 있는 모서리 선을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전체 파이프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하면 파이프 전체 선택 클릭하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게 되면 자, 투영이 됐다 이렇게 자주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도 마찬가지 위에 선이 없습니다. 마우스의 이쪽엔 선이 있는데 끝에 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투영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파이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확하게는 모서리가 아니라 원의 4분점 가장 바깥쪽 끝이다. 그래서 형상을 제대로 투영을 못 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컨트롤 Z 해서 작업을 취소해 줄 거고요. 자, 이번엔 작성. 자, 이런 경우에는 투영 포함해서 다시 형상 투영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선택 필터를 본체로 해주세요. 자, 그리고 본체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본체 외곽이 가지고 있는 모든 포인트들을 다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부에 선을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상부 선이 수영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이라서 그 4분점에 해당하는 모서리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본체를 통해서 투영을 해주시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구분해 보려면 여기서 홈 버튼을 눌러서 등각으로 돌려보시면 어떤 형태가 투영이 됐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시 우측 면도 돌릴게요. 자, 등받이 쪽만 해줄 거니까 여기서 자, 간격 띄우기를 선택을 할 거고요. 자, 이때 체인 선택이 돼 있으면 여기 갖다 대시면 테두리가 전부 다 선택됩니다. 한 번에 쫙 엮여 있죠. 자, 이럴 때는 체인 선택을 끄시고 내가 원하는 선을 하나, 두 개 선택을 해주시고 자, 마우스 움직여서 이제 이쪽 방향 플러스 값이네요. 이쪽 방향으로 30입니다. 네, 30만큼. 자,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선 이용해서 여기 끝을 요 점과 요 점을 이어서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끝이 정확하게 요 부분이 아니죠. 여기서 자, 클릭하고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까지의 거리 값은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스케치 치수 해서 자, 요 선에서부터 여기까지가 50mm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하늘색으로 몇 개 표시가 됐죠. 여기 막혀 있는 공간이 하나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상부에 있는 등받이입니다. 등받이는 마찬가지 요 선을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간격 띄우기. 자, 요 선을 선택하고 자, 여기서 이쪽으로 두께는 30. 자, 여기는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30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직각으로 이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거리는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스케치 치수에서 이제 하부에 있는 여기서부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선까지 이렇게 여기가 300이고요. 거기서 이제 등받이 높이가 250이니까 간격 띄우기로 자, 이 선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이쪽으로죠. 이쪽이면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250 입력을 하고요. 네, 나머지는 선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선. 자, 여기 끝점에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선을 연장하지 않고 이어주는 이유는 간격 띄우기로 작성된 선을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수정을 하면 그 간격 대입 값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연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점 잡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주시면 하늘색 공간이 나왔고요. 하늘색 공간이 나온 걸 확인했으면 이제 저기를 프로파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시트와 등받이의 프로파일이 모두 작성이 됐고요. 스케치 마무리. 자, 그 다음에 홈 버튼 눌러서 등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돌출해주면 되겠죠. 돌출해서, 자, 일단 시트에 해당하는 이제 요 사이, 요 공간을 클릭해서 프로파일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등받이에 해당하는 이제 이 공간을 선택해서 해주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출한다 하면 당연히 반대쪽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대칭으로 놓으시고요. 거리는 전체 폭이 측정값을 전체 길이로 두고 520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자, 생성을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접합으로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접합하고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자, 접합하고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 모서리에 그리고 여기 모서리에 목깎이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위쪽 목깎이를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아래쪽 목깎이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깎이 선택을 하고요. 아래쪽 모서리 하나를 선택을 할게요. 아래쪽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반지름을 20을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목깎이가 되지 않고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저렇게 되는 이유는 목깎이 반경 내에 지금 보면 이제 뒤에 파이프하고 딱 닿아 있는 요 라인, 요 점이 있는데 저 점이 합쳐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받이는 지금 저 목깎이를 적용을 하려면 절대 접합으로 생성하시면 안 돼요. 자, ESC 눌러서 다시 취소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받이, 그리고 등받이뿐만 아니라 하부에 있는 시트는 전부 다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의자 형상을 봐도 파이프는 이제 쇠 파이프일 거고 등받이 같은 경우는 나무니까 아예 분리되어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분리된 형태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했던 돌출 피처를 더블 클릭해서 피처 편집으로 들어오고요. 접합을 새 본체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목깎이 명령을 통해서 모서리를 깎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목깎이 클릭을 하고요. 자, 일단은 반지름 20짜리. 자, 어디 들어가느냐? 이제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반대쪽도 들어가고요. 자, 시트랑 등받이 끝에 모서리들은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수직하게 되는 모서리 4개. 여기다 2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받이의 하부도 20이죠. 등받이의 하부도 20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0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제는 에러 없이 목깎이가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상부에 50인데 명령 종료하고 다시 실행할 필요 없이 뒤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상부에 있는 이쪽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 모두 선택을 하고 5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자, 상부도 한 번의 명령 실행에 처리가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 자, 그 다음에 홈 버튼으로 등각으로 보시면 의자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